러시아의 총리가 차를 마시며 한국 초코파이를 즐기는 한 장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러시아 전역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 제품들이 채우고 있지만 러시아인들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인데요. 품질 문제와 잦은 고장으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과거 한국 제품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러시아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한국 기업의 복귀를 이토록 간절히 원하는 걸까요? 1억 4천만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제품의 비밀과 그들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반 페트로프 모스크바에 사는 40대 가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에서 생산 관리자로 8년째 일하고 있죠. 올가와 15살 딸 나타샤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 제품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삼성 갤럭시 폰의 알람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스마트폰으로 뉴스 확인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부드러운 곡선과 선명한 화면은 언제나 저를 만족시켰습니다. 우리 집은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어요. 거실에는 LG 올레드 TV가 자리하고 있고 부엌에는 삼성 냉장고가 우리 가족의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해줍니다. 침실에는 LG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모스크바의 무더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었죠. 이반 오늘도 출근해야 하지 않아? 아내 올가가 부엌에서 외쳤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내는 한국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특유의 매콤한 향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아내는 한국 요리책을 보며 김치도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그녀의 관심은 음식을 넘어 드라마와 음악까지 이어졌어요. 아빠, 내 친구 갤럭시 새 모델 샀대. 나도 한국 폰이 좋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딸 나타샤가 환하게 웃으며 제 스마트폰을 가리켰습니다. 15살이 된 나타샤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동아리 활동도 하며 K-팝에 푹 빠져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항상 한국 아이돌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어느새 저도 그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다군요. 우리 가족은 언제나 한국 제품을 믿지. 다음 생일에 새 모델로 사줄게. 저도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저는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혁신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전부터 현대차 모스크바 공장에서 생산 관리자로 일하면서 한국의 효율적인 경영 방식에 감탄했어요. 한국길에 타는 현대차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은 러시아의 거친 도로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한국 회사의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죠. 이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만들다니 동료 세르게이의 말에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인인 것처럼요. 퇴근 후엔 LGTV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가족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내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에 푹 빠져 있었어요. 마트에서는 항상 한국 라면과 과자, 특히 초코파이를 사왔죠. 이번 이 초코파이 맛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 러시아 과자와는 다른 맛이야.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제품은 우리 가족의 일상에 편리함과 행복을 더해 주었어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닌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한국 기업의 간판이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한국과 함께하는 삶은 편리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갤럭시 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떠 있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서방 경제 제재 시작, 한국 기업들 러시아 사업 중단 검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빠르게 스크롤하며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봤죠.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에서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반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제 표정을 살펴어요.
저는 차마 뉴스 내용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었어요. 나타샤도 아침을 먹으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졌을 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현대차 공장에 출근하자 동료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관리자들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고 생산 라인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입안 들었어 부품 공급에 문제가 생겼대. 한국에서 들어오는 부품이 제재 때문에 멈출 수도 있대. 동료 미하일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미하일은 저와 같은 부서에서 5년 동안 일해온 친한 동료였어요. 그도 저처럼 한국 제품의 열렬한 팬이었죠. 그의 표정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현대차는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잖아. 매출도 좋고 제 말에 미하일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치와 비즈니스는 다른 문제야. 제재가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했어요. 공장군의 식당에서는 평소보다 웃음소리가 적었고 모두가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러 평소처럼 장을 보려고 했어요. 한국 라면과 초코파이가 있는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진열대가 비어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기 있는 한국 라면 몇 종류는 이미 품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반 씨, 이제 한국 제품은 재고가 떨어지면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마트 직원 올레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올레그는 이 마트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친절한 직원이었어요. 그도 한국 제품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회사가 러시아를 떠난다고요? 네, 경제 제재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미 많은 고객들이 한국 제품을 미리 사재기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말에 저는 한국 제품을 평소보다 더 많이 구매했습니다. 라면을 한 박스 초코파이도 여러 개 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거리에 한국 기업 간판들이 평소보다 쓸쓸해 보였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곧 상황이 나아지겠지.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 철수를 공식 발표한 것이었죠. 저희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한국 기업들 러시아 철수 선언 TV 화면에 뜬 뉴스 속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여러 번 화면을 확인했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내 올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타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TV를 응시했어요. 뉴스 앵커는 냉정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로 인해 부품 조달이 중단되면서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러시아 내 한국 제품 유통도 중단됐습니다. 수출입 제한으로 한국산 제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앵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특히 다음 소식은 저에게 직격탄이었죠. 현대자동차는 2,2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러시아 내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말은 제 직장이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일해온 곳, 제 삶의 중심이었던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는 거였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대차 공장으로 출근했을 때 이미 많은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러시아인 관리자가 나와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자동차 본사의 결정에 따라 이 공장은 다음 주부터 가동을 중단합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정리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화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망견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미하일이 허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어깨를 으슥할 뿐이었죠. 공장 안을 둘러보니 한국에서 온 관리자들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이번 시 정말 미안합니다. 본사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도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하던 생산 라인을 둘러봤어요. 이제는 멈춰버린 기계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거리를 걷다 보니 한국 기업들의 간판이 있는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어요. 삼성 매장은 이미 철수 공지를 붙여놓았고 LG 매장도 재고 처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LG TV를 켰습니다. 가끔 화면이 깜빡이는 고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리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한국 기업의 서비스 센터도 문을 닫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눈에는 텅 비어 보였어요. 사계 간판들 사이에서 빛나던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우리의 행복도 다 떠나버렸어. 제 말에 아내는 제 어깨를 토닥었습니다. 그녀도 슬퍼 보였지만 강한 척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거라고 하더라. 우리도 적응해야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한국 제품들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던 한국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나타샤는 방에서 나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 라면도 못 먹는 거야. 초코파이도 딸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소소한 행복까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마트의 선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있던 자리에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대체품들이 들어섰어요. 라멘 코너에는 한국 라멘 대신 비슷한 디자인의 중국 라멘이 자리를 차지했고 과자 코너에서는 초코파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반 씨, 한국 초코파이 찾으세요?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오지 않아요. 마트 직원 올레그의 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보관해둔 몇 개의 초코파이는 이미 나타샤와 올가가 소중히 아껴 먹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개를 언제 먹을지 고민할 정도였죠. 중국산은 맛이 다른가요? 네. 손님들 반응이 좋지 않아요. 모두 한국 제품을 그리워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SNS에 놀라운 소식이 퍼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의 총리차를 마시며 한국 초코파이를 먹는 사진이 공개되다. 사진 속 총리는 편안한 표정으로 차와 함께 초코파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 총리도 한국 초코파이를 즐기는데 왜 우리는 구할 수 없죠? 러시아에서 초코파이를 다시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기업들 돌아와 주세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초코파이 하나가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다니요. 하지만 그만큼 한국 제품의 빈자리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올가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말했어요. 와, 나만 초코파이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 총리까지도 좋아하잖아. 나타샤도 흥미롭게 사진을 보았습니다. 와, 진짜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국 과자가 그립다고 맨날 얘기해. 저녁 식사 후 TV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 SNS에서 한국 초코파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철수 이후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을 더욱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 저희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었죠. 다음 날 이전 직장 동료들과 만나 새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하일은 중국 자동차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현대차만큼 체계적이지 않아 기수도 조금 뒤떨어져 세르게이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그리워 지금 쓰는 중국폰은 자꾸 멈춰 그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현대차에서 일하던 때가 그리웠어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여러 곳에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SNS를 확인하니 한국 제품을 그리워하는 게시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삼성 갤럭시가 그리워요. 초코파이와 한국 라면이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한국 TV만큼 화질 좋은 TV가 고 없어요.
한 사용자는 더 나아가 서명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차 다시 러시아에 돌아와 주세요. 이미 수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어요. 저희 가족도 그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작은 행동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나타샤는 한국 드라마를 다운로드해서 저장해 두었던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올가는 남은 한국 라면을 특별한 날에만 먹기로 했어요. 저는 현대차에서 받았던 기념품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사라진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더욱 강하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 대신 다른 제품을 써봤지만 품질이 너무 다르다. 이것은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러시아 사람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그리움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저는 결국 중국 자동차 회사인 체리에 취직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가 떠난 러시아 공장을 인수해 생산을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현대차의 깔끔하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은 온데관데였고 중국식 경영 방식은 저에게 너무 낯설었죠. 이반 어때? 새 직장은 미하일도 같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대차 때가 그리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품질 관리가 엉망이야. 어제는 불량 부품이 계속 들어와도 그냥 사용하라고 하더라고. 미하일도 고개를 끄덕었습니다. 맞아. 중국 본사에서 온 관리자들은 우리가 말해도 듣지를 않아 속도만 중요하게 생각해. 급여도 현대차보다 30% 적었고 복지 혜택도 거의 없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현대차 로고가 철거되고 체리 로고가 붙은 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반 오늘 마트에 갔는데 초코파이 비슷한 중국 과자가 나왔대. 한번 사와 볼까 아내 올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그 과자를 맛봤어요. 겉보기에는 초코파이와 비슷했지만 맛은 전혀 달랐습니다. 달콤한 맛 대신 인공적인 향이 강했어요. 이건 초코파이가 아니야. 나타샤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확실히 달라. 중국산은 뭔가 화학 맛이나 올가도 동의했습니다. SNS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산 대체품을 맛보고 실망했다는 글을 올렸어요. 중국산 과자는 겉모양만 비슷할 뿐 맛은 천지 차이다. 한국 라면 대신 중국 라면을 먹었는데 너무 짜고 MSG 맛만 강하다. 중국 가전 제품은 3개월 만에 고장났다. 한국 제품은 5년을 썼는데 한국 제품의 맛과 품질은 중국산으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불만이 커져갔어요. 체리 자동차의 생산 방식은 현대차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질보다 양을 중시했고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됐어요. 러시아 직원들은 중국인 관리자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든 차를 누가 사겠어? 새롭게이가 점심시간에 불평했어요. 살 때는 싸지만 곧 고장나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거야. 어느 날 퇴근 후 동네 카페에 들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테이블 위에는 한국 초코파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궁금해서 물었어요. 국경을 통해 개인적으로 들여온 거래요. 한 개의 일반 가격의 3배를 주고 샀어요. 중국산은 아무리 싸도 안 사요. 카페 주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초코파이 하나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맛보고 있었어요. 마치 귀한 보물을 나누는 것처럼요. 저도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그 익숙한 맛에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한 과자 하나가 이렇게 감정을 불러 일으키다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 전했어요. 올가와 나타샤도 놀라워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한국 제품을 구하려 했고 중국산은 거부하며 심지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도 기꺼이 한국 제품을 사려고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이러한 현상을 한국 노스텔지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 중국산 대체품 거부하고 한국 기업 복귀를 간절히 희망.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빈자리를 중국산이 채우지 못해 이런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해 됐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서명운동은 이제 수십만 명의 참여자를 모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제품을 그리워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해시태그 한국 제품 돌아와, 해시태그 중국산은 거부한다, 해시태그 삼성 갤럭시 보고 싶다. 저는 체리 자동차에서의 일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현대차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TV에서 흘러나온 뉴스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관계 개선 움직임, 한국 기업 복귀 가능성 높아져. 저는 빠르게 TV 앞으로 달려가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내와 나타샤도 놀란 표정으로 TV를 바라봤어요. 최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적 대화가 재개되면서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를 떠났던 외국 기업들의 복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도가 이어졌어요. 특히 러시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요구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나타샤는 기쁨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한국 한국 회사들이 돌아온다는 거요. 초코파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출근길에 체리 자동차 공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직장 동료들도 그 뉴스를 들었는지 모두가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뉴스 봤어? 혹시 현대차가 다시 돌아올까? 미하일이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글쎄, 가능성은 있어 보여.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날 하루 종일 공장 안에서는 한국 기업의 복귀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중국인 관리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러시아 직원들을 지켜봤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을 때 마트 직원 올레그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반 씨 들었어요. 코트라가 러시아 수출 재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대요. 곧 한국 제품이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대요. 정말요?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에서요. 한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무역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대요.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 니 정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역 촉진기관인 코트라가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고했습니다. SNS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희망에 차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목소리가 들린 거야. 삼성, LG, 현대차가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산은 이제 그만 우리에게는 한국 제품이 필요해 러시아 정부의 태도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한국 기업들이 다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관계 복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장관의 발언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현대차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다시 현대차에서 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뭘 사고 싶어? 저는 나타샤에게 물었어요. 당연히 초코파이 그리고 K-팝 앨범도요. 나타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 라면과 김치를 사고 싶어. 그리고 LG 세탁기도 올까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현대차에서 다시 일하고 싶어. 그리고 삼성 갤럭시 새 모델도 사고 싶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 제품이 돌아올 날을 꿈꾸며 밤을 보냈습니다. 비록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체리 자동차 공장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중국인 관리자들은 갑자기 더 친절해졌고 러시아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돌아온다면 러시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까? 그날이 온다면 우리의 일상은 다시 행복해질까? 그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제품과 기업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 마음은 분명 한국에도 전해질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뉴스의 희망적인 소식에 러시아 전역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복귀 가능성은 사람들의 일상 대화 주제가 되었어요.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두가 이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확인하며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살펴요. 그날도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관계 개선 물고 트이나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 가능성 논의 중 매일 뉴스를 체크하던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외교 회담 장면이 나왔어요.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일반 봤어. 올가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혹시 정말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하지만 가능성은 생겼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타샤도 학교에서 돌아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을 반짝였어요. 아빠, 혹시 초코파이도 다시 먹을 수 있게 될까요? 글쎄, 아직은 모르지만 희망을 가져보자. 그날 체리 자동차 공장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서 러시아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감돌았고 중국인 관리자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번 만약 현대차가 다시 돌아온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미하일이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물론 현대차로 다시 가고 싶지 하지만 너무 이른 얘기야.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저녁 뉴스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이 있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 국제사회의 동의,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시장의 안정성 보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충성도는 큰 이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는 이미 여러 방식으로 증명되었으니까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복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도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올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체리 자동차 공장에 출근했을 때 의외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본사에서 온 관리자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한국 기업들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입니다. 체리는 러시아 시장에 계속 머물 것이며 직원들의 차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지만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진다면 중국 기업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퇴근 후 마트에 들렀을 때 올레그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반 씨 들었어요. 한국 수출업체들이 다시 러시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아직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조만간 한국 제품들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대요. 정말요? 확실한가요?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더니 한데요. 특히 식품이나 생활용품부터 시작될 수 있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었지만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 소식을 나눴습니다. 올가와 나타샤도 기대에 차 있었어요. 이반 정말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까? 올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 우리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체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의 일상도 행복도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희망만큼은 저희 가족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마침내 희망적인 소식이 러시아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TV, 인터넷, 신문 모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와 한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예정 경제 협력체계 논의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양국 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혹시 이것이 한국 기업들의 복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정치적 불안정 심화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 이 소식을 들은 순간 희망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뉴스 앵커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대외 경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번 이 뉴스는 뭐야, 한국이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요? 올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아 한국도 자국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체리 자동차 공장에서도 이 뉴스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커졌던 희망이 다시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이번 들었어 한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되 대통령이 탄핵 위기라고 미하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들었어. 현대차가 당장 돌아오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 회복세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불안정까지 더해져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의 안정적인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희망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트에 들렀을 때 올레그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반 씨, 한국의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일부 식품 회사들은 소규모로 러시아 시장 재진입을 시도하고 있대요. 규모는 작지만 시작이라도 있는 거죠. 정말이요? 어떤 제품들인가요? 초코파이 같은 과자류와 라면 같은 식품이 조금씩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대기업의 공식 복귀는 아니고 중소기업이나 간접 수출 형태로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작은 시작이라도 있을 것 같아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주말 공원에서 열린 작은 한국 문화 페스티벌에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식품회사의 담당자를 만났어요. 현재 한국 국내 상황이 복잡해서 대기업들의 공식 복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을 포기할 수 없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에게 초코파이 샘플을 건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진짜 초코파이의 맛은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한국 대기업들이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가능할 거예요. 또한 국제적인 제재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예요. 그의 솔직한 답변은 현실적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희 가족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빠, 한국 기업들이 정말 다시 돌아올까요? 나타샤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도 몰라. 한국도 자기 나라에 문제가 있고 국제 정세도 복잡하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거야. 한러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러시아인들은 이제 한국이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와 품질의 상징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트에 다시 한국 라면과 초코파이가 돌아오길 바라며 거리에 다시 한국 기업의 간판이 빛나길 기대하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전쟁도 끝나고 한러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의 생명을 맡기는 자동차를 팔면서 이렇게까지 소비자를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중국차 딜러에게 격분하는 러시아의 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던 중국 자동차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자
서방 제재로 인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났는데 이에 중국은 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엄청나게 많은 전기차를 팔아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한국 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내세워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던 한국차와 달리 중국차의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험사들이 중국차 보험 가입을 전면 중단하기 시작했고 해외 중국 전시장들은 속속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드미트리입니다. 아내와 5살 된 딸아이를 둔 35살의 가장이죠.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매일 아침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회사에서도 긴축이 시작됐고 연말 보너스는 물 건너간 지 오래였죠. 물가는 치솟고 있었지만 월급은 제 자리였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아내 때문에 저희 가족의 생계는 오롯이 제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유가가 또 올랐다는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죠. 매달 나가는 기름값이 제 월급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0년 된 중고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일도 이제는 부담스러워졌어요. 여보, 이번에는 전기차는 어때요? 기름값도 아낄 수 있잖아요.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육아 블로그를 보던 아내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는 말이었죠. 전기차라면 매달 나가는 기름값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좀 비싸지 않나? 요즘은 중국 전기차도 많이 좋아졌대요. 가격도 한국차의 반값이래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당장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가격 차이가 컸어요. 한국 전기차들은 품질이 좋다는 건 알았지만 제 월급으로는 너무 벅찼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던 중 동료 이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반은 3년 전부터 한국차를 몰고 다니는 자동차 마니아였죠. 드미트리 새 차 알아본다면서 난 현대차 산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최고. 야, 겨울에도 문제 없고 또 빠르고. 글쎄, 이반 나한테는 좀 비싸서 중국 차도 보고 있어. 이반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중국차 가격은 싸지만 겨울에 고생할걸? 우리나라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잖아. 영하 20도에서도 멀쩡한 차를 골라야 해. 그래도 요즘 중국차가 많이 좋아졌다던데 드미트리 내 말 좀 들어봐.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야. 내 가족의 안전이 달린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이반의 충고를 귀 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본 중국차 광고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차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비슷한 성능이라니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아내와 함께 모스크바 시내의 한 자동차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 반짝이는 신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곳에서 장리우라는 중국인 딜러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드미트리님,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이 차는 최신 기술이 모두 들어간 프리미엄 전기차입니다. 한국 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아요. 장리우는 차의 장점을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15인치 터치스크린 레벨2 자율주행 기능 400km 주행거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특히 가격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차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들도 우리 차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기회예요. 이 가격은 이번 달까지만 유지됩니다. 물론 그의 말이 과장되어 있다는 걸 어려움풋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달콤한 말에 귀가 솔깃해졌죠. 시승을 해보니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딸아이도 넓은 뒷좌석이 마음에 든다며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중국차로 할 거예요. 이반 씨가 한국차가 좋다고 했잖아요.
러시아 겨울이 얼마나 추운데 걱정 마. 요즘 중국 차도 많이 좋아졌대. 게다가 이 가격이면은 우리한테 딱이야. 이반이 말한 한국 차는 우리 형편으로는 너무 비싸. 다음 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전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장리우는 준비해온 계약서를 내밀었죠. 은행 대출도 그가 소개해준 곳에서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니 매달 갚아야 할 할부금이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사인하시죠? 드미트리님,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장리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차키를 건넸고 저는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믿었죠. 첫 시동을 걸며 느낀 조용한 엔진 소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를,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지, 그리고 그 시련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올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새 차를 받아든 그날 저는 마치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설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반짝이는 실버 컬러의 차체 새 차, 특유의 깔끔한 향기,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의 주행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아내와 딸아이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뒷좌석에 올라타 이것저것 만지며 신이 났고 아내도 새 차의 깔끔한 실내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죠. 여보 생각보다 넓네요. 이 정도면 주말에 시골 부모님 댁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겠어요. 아내의 말에 저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리우가 말했던 대로였어요. 이 정도 차를 이 가격에 산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빠, 이 차는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딸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딸아이에게 차의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죠.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며 음악을 틀었더니 맑은 음질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첫 장거리 주행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 교회의 한 공원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자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고 차선을 유지했습니다. 호아, 이게 바로 미래의 자동차구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틀어주었고 아내는 조수석에서 평화로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공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은 후 아내가 충전소를 찾아보자고 하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하니 근처에 충전소가 있었고 30분 만에 배터리를 80%까지 채울 수 있었죠.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거 완전 편한데요. 기름 넣으러 가는 것보다 훨씬 좋네요. 아내의 말에 저는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장리우의 설명대로 충전도 기대 이상으로 편리했어요. 일주일 정도는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출퇴근길이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었어요. 매연 냄새도 없고 기름값 걱정도 없었죠. 동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드미트리 새 차 정말 멋지네. 이게 중국차라고 디자인이 꽤 세련됐는데 회사 주차장에서 동료들이 관심을 보일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차의 실내 디자인과 조용한 주행감에 대해 칭찬이 이어졌어요. 이반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의 우려를 무시했죠. 드미트리 겨울이 다가오는데 전기차 배터리는 괜찮을까? 이반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다고 하지만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차량 내비게이션이 가끔 멈추거나 터치 스크린의 반응이 느려지는 정도였죠. 아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가 보네요. 장리우에게 전화했더니 그는 여전히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드미트리님, 곧 무선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자동으로 해결될 거예요. 혹시 스마트폰을 여러 대 연결하셨나요? 그러면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업데이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어요. 가끔 에어컨이 제멋대로 꺼지기도 하고 후방 카메라가 잘 작동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차할 때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이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새 차인데 후방 카메라가 자꾸 안 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기술이라 적은 기간이 필요한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다른 건 다 잘 되잖아.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이반을 만났을 때 그의 현대차가 유난히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주차할 때도 한 번에 시동이 걸리고 에어컨도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죠. 드미트리 차는 괜찮아.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차는 멀쩡해. 입안에 걱정 어린 눈빛을 해서 외면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충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30분이면 충분하던 충전이 어느새 1시간 이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했죠. 드미트리님,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것 같네요. 전기차는 기온에 민감하거든요. 충전할 때 실내 온도를 조금 더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장리우의 설명이 그럴듯해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직 초가을이라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말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게시판에는 비슷한 불만들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충전 속도, 저하 배터리 효율 감소, 전자장비 오작동. 마치 제 차의 증상을 그대로 설명한 것 같았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 후회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지만 저는 여전히 제 선택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요. 아직 차를 산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뭔가 잘못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렸는데 차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켜졌지만 주행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뒤에서는 이미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좀 비켜주세요. 다행히 5번째 시도에서 시동이 걸렸지만 그날은 내내 불안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죠. 퇴근 후 주차장에서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드미트리, 오늘 아침에 시동 안 걸린 것 봤어.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정비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마주하게 될 진짜 시련의 크기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제게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모스크바의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면서 저는 차 키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요즘은 시동이 걸릴 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한 번에 시동이 걸리기를. 다행히 오늘은 3번 만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엔진 경고등이 켜져 있었죠. 어제도 그제도 그랬습니다. 장리우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드미트리님 센서가 예민한 것뿐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쌀해져서 그런 거예요. 전기차는 원래 그래요.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더니 꺼져버렸어요. 에어컨도 음악도 모두 멈췄죠. 뒷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이반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드미트리 차에서 이상한 소리 안 나. 아까 주차할 때 보니까 뭔가 불안정해 보이던데 괜찮아. 그냥 날씨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반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어 회사 근처 정비소를 찾았죠. 정비소장 미하일은 차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드미트리 씨, 2차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최근 이 중국 브랜드 차량들의 결함 신고가 너무 많아서요. 수리를 기다리는 차가 수십 대에 이릅니다. 부품도 딜러사에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네요. 미하일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산 지 2달도 안 됐는데 이런 큰 수리가 필요하다니요? 더구나 부품을 구하는 데만 2주라니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임시 방편으로 전자제어 장치를 리셋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게다가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미하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 겨울에 이 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하 20도가 되면 배터리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불안정해 보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장 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는 여전했죠. 드미트리님, 일반 정비소에서는 우리 차를 잘 모릅니다. 공식 서비스 센터로 오세요. 그럼 언제 갈 수 있죠? 아, 죄송하지만 현재 예약이 밀려 있어서 3주 후에 나 가능할 것 같네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 온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했어요. 온도 조절 버튼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할 수밖에 없었죠.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정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애기도 자주 태우고 다니는데.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할부금도 나가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았죠. 놀랍게도 수많은 불만 사례가 있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도로에서 멈춰섰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 수리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를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 식은 땀이 났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니 미하일의 경고가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그때 이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드미트리, 내일 점심때 잠깐 볼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점심. 이반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한국차 서비스 센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봐. 최소한 내 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차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에 달려가 보니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이 울리고 있었어요. 비상등도 제멋대로 깜빡였죠.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결국 배터리를 분리해야 만 경적 소리를 멈출 수 있었어요. 그제야 저는 진짜 문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반 그 서비스 센터 주소 좀 알려줄래? 이반의 눈빛이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열흘 전부터 날씨에 보는 연일 한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초겨울이 시작된 것이죠. 아침이면 차 유리창에 성해가 하얗게 내렸고 도로는 점점 미끄러워졌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아침 6시, 평소보다 30분 일찍 주차장에 내려갔습니다. 요즘은 시동이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에요. 시동 버튼을 누르자 차량 디스플레이가 깜빡이더니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다시 눌러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죠. 이럴 순 없는데 배터리 잔량은 50% 정도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확인했는데도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었어요. 한숨을 쉬며 장 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드미트리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런 것 같네요. 혹시 차량을 외부에 주차하셨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인데요. 배터리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전기차는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더 높게 설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답답한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곧장 대리운전을 불러 제가 회사에 갈 수 있게 도와주었죠. 그날 오후 서비스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드미트리님,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하지만 지금 같은 문제로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서비스 매니저의 말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수리 예약은 한 달 뒤에나 가능하다고 했어요. 게다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 추워지면 다음 날 아침 다행히 시동은 걸렸지만 차량 상태는 불안정했습니다. 히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창문은 자꾸 성에가 끼었죠. 와이퍼도 뻑뻑하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드미트리님,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2차종의 사고율이 크게 증가해서 얼마나 오르는 거죠? 현재 2배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종은 곧 보험가입 제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퇴근길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의 한국 차는 추운 날씨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달리고 있었죠. 드미트리, 어제 뉴스 봤어. 영국에서 이 중국 브랜드 전기차 보험 가입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대. 안전성 문제 때문이래. 집에 돌아와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중국 전기차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어요. 특히 추운 날씨에서 배터리 화재와 시스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기도 타야 하는데 이대로는 너무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할부금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때 갑자기 주차장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니 제 차의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말이죠. 서둘러 내려가 보니 온갖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교차로 한가운데서였죠. 뒤에서는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저는 식은 땀을 흘리며 비상등을 켰습니다. 도로 위에서 견인차를 기다리는 동안 제 옆으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이반이 타는 것과 같은 한국차도 있었죠. 그들은 영화의 날씨에도 아무 문제 없이 달렸습니다. 그때 문득 장리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우리 차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선택. 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견인차를 기다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더 이상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은 평소보다 더 춥다고 했습니다. 기상해 본 영하 20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 예측했죠. 아침부터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고 도로는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소아과에 데려가야 했어요. 여보, 택시를 부르는 게 어떨까요? 아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은 택시를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걱정 마, 천천히 조심해서 운전할게.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자 배터리 잔량이 30%였습니다. 어제 충전했는데도 이상하게 줄어들어 있었죠. 하지만 병원이 그리 멀지 않았기에 갔다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차에 오르자 딸아이가 떨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추워요. 히터를 틀었지만 차가운 바람만 나왔습니다. 아내가 뒷좌석에서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죠. 저는 천천히 최대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는 마치 얼음판 같았어요. 큰 길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계기판이 깜빡이더니 모든 디스플레이가 꺼져버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미끄러지듯 앞으로 밀려갔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여보 안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핸들마저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이제 몇 미터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재빠르게 비상등을 켜며 제 차량과 앞차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제 차를 자연스럽게 감속시켜 주었죠. 가깝으로 차가 멈췄을 때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딸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는 창백한 얼굴로 딸아이를 안고 있었죠. 도움을 준 차량의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반이었어요. 드미트리 괜찮아. 출근길에 너의 차를 보고 뒤따라오고 있었어. 뭔가 불안해 보여서 이반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차 안에서 아내와 딸아이가 진정할 수 있게 해주었죠. 전기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것 같아. 이런 날씨에 이 차를 더 타는 건 정말 위험해. 이반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저의 고집으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반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다행히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내 차는 이런 날씨에도 브레이크. 와, 조향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하거든. 한국 차니까 이반은 우리 가족을 병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의 차 안은 따뜻했고 안정적이었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즉각 반응했고 눈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딸아이의 진료를 마친 후 저는 장 리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이건 아마도 운전자의 실수,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아내의 눈에는 아직도 공포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우리 가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반의 차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한 실내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흔들림 없는 주행감, 모든 것이 제가 그동안 바라던 모습이었죠. 이반, 내일 시간 될까 한국차 대리점에 같이 가주면 좋겠는데 차를 바꾸기로 결심하는 데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아찔한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값싼 차를 선택한 대가로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뻔했다는 후회가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침 일찍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이방과 함께였죠. 장 리우는 제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드미트리님,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장 리우 씨, 어제 제 차가 도로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큰 위험에 처할 뻔했어요. 장 리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태어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정말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건 아마도 운전자의 부주의나 도로 환경 때문일 수도. 제 딸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의 공포가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이건 단순한 차량 결함이 아닙니다. 제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요. 차를 바꾸고 싶습니다. 장 리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은 자유지만 지금 계약을 해지하시면 위약금이 상당할 텐데요.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 모델의 가치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장리우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할부금에 위약금까지 더하면 제가 감당해야 할 금액은 차를 살 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 차의 가치는 이미 반 토막이 났다고 했죠.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차를 산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이건 시장 원리입니다. 최근 이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이반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요가 급감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러시아 전역에서 2차의 결함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도요. 장 리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 리우 씨, 처음에 이 차를 팔 때의 말씀들, 한국 소비자들도 선호한다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전시장을 나와 이반의 채 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드미트리, 내가 아는 좋은 중고차 매장이 있어. 거기 가보지 않을래? 다음 날 이반은 자신이 자주 가는 중고차 매장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식의 한국 차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여기 있는 차들은 모두 실제 러시아 도로에서 검증된 것들이야. 특히 이 모델들은 우리나라 겨울을 수년간 버텨낸 차들이지. 매장 관리자는 제게 흥미로운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차들은 사고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들도 한국 차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죠. 특히 이 모델은 연간 보험료가 다른 수입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반의 추천으로 3년 된 한국차에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탑승했을 때부터 느낌이 달랐습니다. 중고차임에도 시트의 안정감이 살아있었고 시동을 걸자 조용하면서도 힘찬 엔진음이 울렸죠. 이 차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추운 날 미리 시동을 걸어두면 따뜻하게 데워진 차를 타실 수 있죠. 중고차 매장의 전문가가 차량의 첨단 기능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차량 주변 360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주차가 훨씬 쉬워지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은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해서 사고를 예방합니다. 특히 러시아의 혹한기에도
이런 안전 기능들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설명을 들으며 시승을 해보니 이전에 타던 차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 쌓인 도로에서도 차선이 탈 경보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했고 앞차와의 간격도 자동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기능들이 있었다면 그때 그런 위험한 상황은 없었을 텐데 아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단순한 편의를 넘어 가족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사실이 이제야 진정으로 와 닿았습니다. 입안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이 모델 타본 적 있는데 정비도 간단하고 부품값도 합리적이야. 무엇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경제적이지.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집 형편으로는 꽤 큰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힘들겠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아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결정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귀가 길 중국차 전시장 앞을 지나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리오는 텅 빈 전시장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싼 가격만으로는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었죠. 3년 된 중고 한국차였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30도의 날씨에도 시동이 한 번에 걸렸고 브레이크는 언제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 최대 보험사들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전면 중단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최근 1년간 중국 전기차의 사고율이 타 브랜드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혹한기 사고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보험 인수가 어렵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입니다. 그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기사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글로벌 시장서 큰 타격, 한국 시장 진출 시도 연이은 실패 한국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좋은 차가 아니다. 중국 전기차 재고 물량, 수만 대의 적체 공장 가동 중단 사태, 특히 한국의 자동차 전문가 인터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차의 품질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안전과 신뢰성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전 세계가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이반을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3년 전에 구입한 한국차를 타고 다녔죠. 드미트리, 요즘 중국이 난리 났다더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에서도 전시장들이 문을 닫고 있대.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식당에 갔다가 장리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텅 빈 전시장의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드미트리님, 결국 폐점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철수 결정이 났어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서 장리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우리 차가 전혀 팔리지 않았다는 것도 한국 소비자들이 왜 우리 차를 선택하지 않는지도 하지만 그걸 무시하고 다른 나라에서 싼 가격만을 내세워 판매하려 했죠. 그날 저녁 더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 주가 폭락, 글로벌 시장 신뢰도 하락. 세계 각국 보험사들 중국 전기차 보험 가입 제한 동참, 러시아 소비자 단체 중국차 집단 소송 준비, 전국 피해자 모집 중 연이어 나오는 기사 중에는 한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국차 품질 우선 정책 통했다. 글로벌 시장서 신뢰도 1위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기준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표준이 되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이 눈길을 달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일도 저는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을 거예요. 딸아이가 학교에서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 겨울 우리 아빠가 한국차로 바꾼 뒤로 더 이상 차가 고장나지 않아요. 이제 아침마다 학교에 늦을 걱정도 없고 엄마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단순히 싼 차가 아닌 좋은 차를 선택했던 거예요. 수십 년간 자동차 강국의 자부심으로 키워온 그들의 안목이 결국 전 세계 소비자들의 생명을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는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결국 옳았다는 것을